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경제학에 비춰진 인류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특히나 옛날 초기 경제학자들이 우리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이 시작된 것은 불과 한 250년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국보론이라는 책을 출판한 이후에 경제학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보론이라는 책은 영국의 산업혁명 문턱에서 쓰여진 책으로서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했던 책입니다. 국보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분업과 노동 생산성을 강조한다던가, 또는 정부의 통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조절 능력이라던가 가격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는데요. 산업혁명은 1760년에 시작이 돼서 한 10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 방식이나 거래 방식, 기술의 진보, 또는 거시경제지표 획기적인 변화가 관측이 되었는데요. 생산 방식에서는 공장제 생산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서 산업 노동자 계급이 출현하기도 했고요. 중세 관습이나 규율에서 벗어나서 상품과 생산 요소가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새로운 거래 방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학자들을 소위 고전파 경제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중세 이후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발현되기까지의 사회경제 변화를 설명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애덤 스미스라던가 멜더스, 리카도, 밀 같은 학자들이 고전파 경제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들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생산 방식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분배 이론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사회의 부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의 상품 가치 또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과 이윤, 지대 이렇게 구성된다는 노동 가치론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장제의 생산 방식이 크게 확대되었고 노동 계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분배 방식, 특히나 임금은 이런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경제학도 역시 두 커다란 축이 하나는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분배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런 관심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혁명이 끝날 때쯤 되면 근대 경제학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알프레도 마샬 역시 영국의 경제학자였습니다. 이 마샬은 1881년도에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썼는데요. 이 경제학 원론 이전의 책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요 곡선이라든지 또는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가격의 결정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리적인 모형은 없었습니다. 이 마샬부터 이런 수리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경제학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었고요. 마샬의 경제학 원론에 첫 번째 챕터의 인트로덕션의 서문에 보면 경제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특히나 경제학은 웰빙의 물질적인 필요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과 사회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웰빙이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1881년에도 웰빙이라는 용어가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웰빙은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삶의 질을 척도하는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이 웰빙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활 수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웰빙과 생활 수준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경제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 이론이 다루고 있고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목표는 개인과 사회의 이런 생활 수준 또는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난 250년간 생활 수준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이런 경제학 연구의 변천사가 바로 경제학의 발전 과정과 함께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가 되면 경제학 이론이 좀 더 발전을 하고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체계적인 정량 지표 활용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지금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정량 지표들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의 물가 변화를 반영을 해서 구매력 측면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산업혁명기에 여러 가지 임금 통계라든지 생계비 지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좀 더 비관론적인 입장이 컸다면 20세기 초의 연구 그리고 자료에 기반해서 볼 때는 좀 더 낙관론적인 입장들이 대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실질임금 지수의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 1800년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심화가 되어서 후반기에 다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임금 지수가 올라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질적인 생활 수준은 개선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임금이나 물가를 가지고 실질 임금을 우리 계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이제 난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군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평균 임금을 계산하거나 할 때 직업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는 물가도 역시 지금 것처럼 체계적인 그런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물가 지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 임금의 어떤 변화가 달리 이제 관측이 되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생활수준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세계 대공황입니다. 1929년에 미국의 주식시장의 붕괴를 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이 1930년대에 있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공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미국의 경우에 보면 이 기간에 실질적인 생산이 한 29%가 감소를 했고요. 실업률은 3.2%에서 25%로 증가할 만큼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주식시장이 붕괴해서 발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들은 대공황도 다른 어떤 경기 침체와 비슷한 일반적인 경기 하강이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의 족쇄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되면 좀 더 확장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긴축적인 정책을 쓰는 그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대공황의 골이 깊어졌다라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취임 100일 안에 다양한 이제 법안들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 체계의 대전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규모와 지출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작은 정부였다가 이제는 큰 정부로 이제 바뀌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이고요. 또는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확대하게 되는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경기 회복이라던가 재분배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이라던가 산업, 농업, 임금 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는데요. 1935년도에 이 소셜 시큐리티 액트, 그러니까 사회보장법을 미국이 제정을 해서 실업보험이라든지 노인연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축을 이루는 새로운 제도의 출발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수준 연구를 이제 경제학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제학은 흔히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연구하고 생활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8세기 중엽 이후에 영국에서 인류 최초의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경제학이 체계적으로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하지만 지난 250년 동안의 생산뿐만 아니라 분배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